이 영화 만드신 우에다 요시히코 감독 그리고 심은경 배우님 오셨거든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로 일본에서도 GV를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고 한국도 이번이 처음이신데 어제 이렇게 함께 GV 한 게 처음이고 이 영화를 GV 한 게 오늘이 두 번째 날이시래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실 것 같아요, 기분이. 감독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こんにちは。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僕も一緒にちょっと実は、後ろで見ていました。 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뒤쪽에서 사실 여러분이랑 같이 영화를 봤었습니다. この映画はコロナでですね、コロナの真っ最中に、封切られてですね、十分にこう皆さんに見ていただくような状況が長く続かず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消化不良というか。 そういう状況で終わってしまった現実があって、で今日また改めてこんな機会を設けていただいて、僕も後ろで、見ていました、とても嬉しい時間でした。 네, 이 영화는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개봉을 할 기회를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하고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과정이 약간 수화불량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한국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스크린에서 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 그 체험이나 그 감각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ですね、とても複雑な気持ちでどうしてもやっぱり自分が作ったものですから、いろんな思いがあったり、しますので、一言でなかなか言えないですね。 네, 굉장히 복잡한 심경입니다. 제가 만든 영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는데요. 그 영화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심은경 배우님께 여쭙게 이 영화가 사실상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처음 찍은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관객분들께 인사 더불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백정원에서 나기사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사실 어제 용산 CGV에서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또 아트나인에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됐어요. 오늘이 2일 차인데 오늘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 풍부하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영화는 제가 사실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받은 작품이고 그리고 처음으로 작업에 참여한 작품이어서 저에게 있어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을 계기로 제가 일본 작품에서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작품이어서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특별 상영이 이렇게 한국에도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하신 인터뷰 찾아보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영화가 없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방금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땠나요? 감독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하신 사진 작가이기도 하시고 작품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영화로는. 네, 우에다 요시코라는 사진 작가님에 대해서 원래도 굉장히 저는 이제 알고 있었고 감독님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한 명의 팬으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감독님이 처음 이제 영화를 작업하신다고 이제 듣고 그 영화의 주연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놀랬고 감개무량했죠. 그러니까 기대 반 설렘 반 의심도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해도 괜찮은 걸까? 내가 정말 이 영화의 주인공에 잘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하고의 정말 훌륭한 거장과의 작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이미 영화의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보신 상태였나요? 네, 기본적으로 대본을 읽고 나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어제도 감독님께서 이제 캐스팅의 비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감독님께 또 직접 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원래 자신의 얘기를 하니까 귀를 굉장히 쫑긋 세우셨는데 원래는 좀 어린 아이, 10살, 11살 뭐 이 또래의 아이가 주인공이었다가 심은경 씨를 캐스팅하면서 그 에이지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떤 강력한 끌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ですね、その前に今日、改めて映画を見て思ったのはやっぱり新聞業じゃないとこの映画は成立しなかったなと、本当に、心底そう思いました。 네, 우선 오늘 이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새삼 느낀 거는요. 심은경 배우님이 아니었다면 이 영화는 성립조차 하지 않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このこれは自分の撮った映画なので自分の映画を褒めたりするのがなかなかあれですが、あるこの深さという、このお話の中のその深さというの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のはやっぱり新聞運動がいたからだと本当に思います。 네, 제가 직접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제 영화를 제가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요. 이 영화에 이제 깊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일종의 깊이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준 거는 그야말로 심은경 배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은경 배우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영화의 깊이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この話をですね、最初に、この映画というよりもあることがきっかけでこの脚本を書いたんですが、もともと脚本のつもりはなくて映画にするつもりもなくて、ある日ですね僕は毎日散歩をするんですが散歩をする途中の小道にいつも気になる家があってですねでそれはどうしても立ち止まる家があってそれとても緑に覆われた静かな家がありました。 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극본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극본으로 만들 생각도 없었고 영어로 만들 생각도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늘 동네를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 보면은 항상 눈길을 끄는 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집 앞에 서면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는 집이 있었는데 수풀이 우거진 아주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その家を見るといつも、ここにはどんな人が住んでるんだろうっていうことを、いつもどうしても考えてしまうとても静かな穏やかな家でした。 그 집 앞을 지나가면은 도대체 이런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계실까 막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その日ですね、僕の目に入ってきたのは大きな木が倒されて、その奥で、今日見ていただいたような機械でですね、家が、壊されていました。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이 여러분이 보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큰 나무가 막 쓰러지고 그리고 그 안쪽에서는 대형 크레인이 그 집을 막 부시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で僕はですね見ていられずに、家に、戻りました。そしてすぐにですねこのことをどうしても、何か文章に書き残したいというなんかそういう衝動に駆られてですねなんですがその筆っていうか書くことが止まらずにですね次から次に何か僕の中のその家の出来事を想像しながら、どんどん書いていった覚えがあります。 그걸 보다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찍고 그리고 이거를 꼭 좀 글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상상력, 이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어떤 생활을 했을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글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제 나름대로 그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 상상하면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そこからもこれは書き終わらずに、あるこう塊となってですね僕は写真家なので脚本なんていうことは実はその書き終わってもあまり思わなかったんだけれども、時間が経つについてこれは映画にした方がいいと思い始めました。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쓰다 보니까 펜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량이 확보된 그런 극본 비슷한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사진 작가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놔도 이거를 굳이 뭐 극본이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이거를 뭐 어떤 형태로 영상에 담겠다 그런 생각을 처음에 못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극본으로 해서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で、そこから多分約10年ぐらい経ったんだと思います。実際に映画が撮れるような状況になってきてですね。で、その時にこちらにも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畑中さんユマニテの畑中さんとお会いする機会があってでその時にシム・ウンミョンっていう
優が韓国で、活躍している女優がいて、とてもいいので、まあ、一度まあ、とにかく僕は会いたいということになったと思います。で、そんなことしながらお会いしてですね、その時そのこの映画に出てほしいとかっていうような状況ではなくて、初めにその写真を撮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で、写真を撮っていてふとこの人だと思ったんですね。でそれはもともと脚本の中では12歳ぐらいの少女だったんだけど、それは大人になりきっていないそういう視点のからその家とか出来事とかおばあさんとか、まあ、そういうことを描きたいと思ってたんだけども、運動にお会いしてですね、この今も僕お話ししましたけど、この人であれば僕が思っている以上の、その映画に、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まあ、それは勘ですけれども、そう思ったことが原因ですね.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하타나카 씨라는 분이 와 계십니다. 이 하타나카 씨라는 분이 이제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심은경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배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만나 뵙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나 뵙게 되었는데, 처음 만나 뵀을 때는 영화 출연 제안을 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었고, 일단 사진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은경 배우님을 이제 사진에 담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문득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이 극본, 이 영화에서 설정한 주인공 소녀는 만으로 12살 정도 되는 소녀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아직 어린이 아닌 관점에서 본 이 집이라든지, 그리고 사건 사고의 흐름, 그리고 할머니, 이런 거를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심은경 배우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감성을 담아주시겠다, 더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인공을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게 처음부터 이 영화의 시작부터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왜 심은경 배우를 택했는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옆에서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제가 칭찬에 너무 약해가지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감독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사진 작업을 먼저 했다고 네. 하시는데, 혹시 그때가 기억나시는지 궁금한 게요. 피사체가 돼서 대상이 돼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의 태도나 어떤 그런 분위기나 그런 감각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조금 뭐 어떤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더 편안하다던가 뭐 그런 감각들이 있잖아요.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뭔가 포징을 하려고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사진가이신 우에다상은 어떤 포징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자체로서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끄집어내 주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히는 게 어떻게 사실은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포징을 그때 좋아하셨군요. 그러니까 좋아했다기보다는 좋아한 건 아니고 이제 그게 그냥 항상 사진을 촬영을 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오히려 이렇게 하지 생각하는 게 않으면 안 될 것 어렵죠. 같으니까. 근데 그냥 그 자체로 있어 달라고 뭐 눈빛도 그냥 아무런 뭔가 꾸미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거죠. 제 나름 이제 컬처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진 작업은 또 많은 작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사진 작업은 너무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제가 정말로 감독님의 사진을 보고 놀랐었던 거는 아마 유마니테 일본 유마니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감독님이 찍으신 저의 프로필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활짝 웃는 사진이 있는데 저는 그 전까진 저의 웃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너무 나는 웃질 말아야 되겠구나. 웃으면은 안 되겠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얼굴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그냥 그때 당시 되게 어색해했던 상태에서 저희 일본 스태프분들을 보고 그냥 저도 모르게 하하 이렇게 웃었던 걸 감독님이 순간적으로 포착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완성된 사진으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감독님의 사진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됐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장 해제된 느낌을 포착을 당한 건데 영화를 찍을 땐 어땠어요? 영화의 앵글을 보면 카메라에 인물을 맞추는 느낌이 아니고 인물이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카메라가 조용히 담는다, 조응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사진 작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하려다가 좀 까먹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진 작업을 그냥 보통 카메라가 아니고 8x10이라는 이제 소래와 무카시나가라는 카메라는 そうですね。 그 8x10이라는 카메라는 옛날부터 이제 감독님께 지금 여쭤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이제 사진가들이 이제 찍던 아주 큰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생전 그런 카메라로 작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백정화 같은 작업도 정말 드물게 35mm 필름으로 작업을 했던 이제 영화였고 그래서 사실 뭔가 내가 연기를 사전에 준비를 했다기보다는 나기사가 저였고 제가 나기사였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화가가 돼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되게 그런 몽환적인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연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달라고 갑자기 그 큰 카메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거나 갑자기 슛을 들어가거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고 잠깐만 그대로 있어봐 슛 이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난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촬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거 뭐 하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대본에 안 쓰여 있었던 대사들이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도 현장에서 그때그때 추가됐던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다큐는 아니지만 뭔가 그 나기사와 제가 뭔가 이렇게 좀 혼합이 된 굉장히 독특한 연기 방식 그런 작업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기사의 성정의 어떤 부분은 그 배우의 심은경 이전에 사람 심은경의 것이 묻어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는데 아까 얘기 나눠보니까 뭐 전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표정 장면은 그 쓸고 있는데 낙엽을 비가 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그 얼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관객분들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근데 환상이 깨지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셨어요. 저도 적당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환상이 깨지실까봐 그 장면은 그때는 이제 비신을 그 장면을 좀 준비를 원래 대본에 쓰여졌던 대로 비신이 되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비 맞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제 비를 맞고 비다 이러고 좋아해달라는 디렉션을 받고 그냥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하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디렉션을 받고 그냥 좋아하라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기운 뭐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역할이 비 막 이런 장면인데 제 식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머니 비가 와요 할머니.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감정신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기사하고는 차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화 속 나기사의 표현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심은경 씨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또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는 캐릭터의 연기를 하신 걸로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방금 전에 다큐인 거이진 않지만 뭔가 이게 좀 혼합이 된 것 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역할은 역할이다. 네. 역할이다라는 거를 좀 잘 어쨌든 연기를 이제 좀 촬영할 때 연구하면서 했다라는 걸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도시인이라 발에 흙이 묻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감독님께서 원래는 양말을 신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봄, 여름 때 찍었을 때 원래 양말이 있었는데 양말을 좀 벗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벗으면서 내가 왜 양말을 벗어야 될까? 양말을 벗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면서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 이제 정원에 나가서 흙을 이렇게 밟고 있는 걸 찍고 싶으시다고 해서 나기사가 왜 갑자기 나가서 흙을 밟고 있지? 이제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맨발로 나가서 흙을 밟고 뭐 이렇게 바위를 밟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디렉션도 있고 그런 나기사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구나 싶어서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촬영하고 원래 저 수건 있냐고 수건 있으세요? 이러고 원래 다리 흙 털고 잠깐 물 좀 씻을 수 있냐고 굉장히 까탈스럽게 지금 생각하면 다 그냥 흙도 되게 깨끗하고 굉장히 그냥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때는 참 그 의미를 제가 좀 뭐랄까 이제 일본 활동 초창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나기사처럼 저도 그 자연과 어떤 그 온도와 습도를 좀 많이 그냥 만끽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저도 뭔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많았어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제가 감독님한테 짧게 질문 한 가지만 하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영화에서 이분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 속 집을 보면 일본 가옥의 특성상 파노라마처럼 광경이 물론 중간에 문살 때문에 끊기긴 하지만 옆으로 길게 보여지고 자연광을 많이 활용한 영화인데 제가 느꼈던 인상은 이 감독이 이 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빛을 잘 활용하고 있다. 어떻게 어디서 어떤 빛이 예쁘게 들어오는지 알고 있고 굉장히 촉발되는 순간들을 다 포착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궁금했어요. それは私の家です。 네,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유연하고 아름답게 빛을 담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そうですね。家のその光とか、影とか、ある時間帯の表情とか、それは本当にその当時は今実は家に住んでます。でその当時はそうですねいわゆる別荘っていう形で、時々、訪れるというような家でしたが、とても大好きな家ですね。でしたじゃないね。 네, 그 집은 이제 저희 집이고요. 그 당시에는 별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집에 언제 빛이 비추고 채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그림자가 그려지고 또 특정 시간대에 이 집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별장이 아니라 그 집으로 이사가서 아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장이었어서 가끔 방문해서 지내곤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映画を見られてですね、ある退屈な部分ってあったと思うんです。映画を見られた方、僕の撮り方っていうのもそういう撮り方なんですが、ただ僕はこの映画の中で何でもない日常を撮りたかったんですね。いろんな事件があったりですね、出来事があったり、どんどん忙しく時間が過ぎていくっていうものではなくてですね、本当に何でもない日常を撮りたかったんです。でそこで見える本当に小さな出来事、庭に起こっている小さな出来事だったり、雨が降ったり、天気があったり、で本当に何でもない、いつも皆さんが経験している日常。でもその日常の中に僕らは日常の中に